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건강 100세 장과 신장이 결정한다입니다. 지은이 이토 히로시, 옮기니 유가영,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펴냈습니다. 전체 혈액의 50%를 사용하는 우리 몸의 필터, 장과 신장. 장과 신장만 잘 돌봐도 20년은 더 살 수 있다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지은이 이토 히로시는 일본의 교토대와 미국의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의학부 박사 연구원을 거쳐 게이오대 의학부 교수로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고혈압, 당뇨병, 혈관합병증, 재생의학, 노화방지의학입니다. 대사증후군과 성인병, 심장병, 신장병, 뇌졸중의 관련성을 밝힌 메타볼릭 도미노를 세계 최초로 주장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곳이라도 탈이 나거나 고장이 나면 우리는 단박에 불편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어느 한 곳도 중요치 않은 것은 없겠으나 특히 장과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른 곳이 좀 부실하더라도 이 두 장기를 잘 케어하며 단련시키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충분히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은 이 두 장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련 질병을 인지하여 우리 신체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장기를 단련시켜 튼튼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몸은 뇌, 심장, 신장, 폐, 위, 장 등 여러 장기로 이루어져 있다. 나이를 먹으면 이 같은 장기의 기능은 점점 쇠약해진다. 각각의 장기들도 나이를 먹어가는 사이 시간 참 빨리 가네 라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장기에는 저마다 유통기한이 있다. 어떤 동물이든 심장은 평생 동안 약 20억 회 뛴다고 한다. 따라서 심장 박동수가 빠른 생물일수록 수명은 짧아지는 것이다. 쥐의 심장 박동수는 1분에 300회 정도이며 사람은 1분에 50에서 80회 정도이다. 그래서 사람은 쥐보다 수명이 훨씬 길다. 또 사람들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맥이 느린 사람이 장수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는 각자 모래시계를 갖고 있다고 비유할 수 있다. 모래의 양이 그 장기의 가동시간을 나타내며 모든 모래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장기는 죽는다. 뇌나 심장의 죽음은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직결된다. 나는 장기의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를 장기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노화 과정 속에서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져 눈 깜짝할 사이에 모래가 바닥나버린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 오늘날 의학교육의 초석을 쌓은 캐나다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의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다. 장기의 시간을 결정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장기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다.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이 가늘어지거나 막히면 뇌나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한다. 혈액량이 장기의 기능을 유지하는 생명선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장기 중에서 어떤 장기가 가장 많은 혈액을 소비할까? 심장은 몸속의 각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분당 5리터의 혈액을 내보낸다. 하지만 이 혈액 분배자인 심장은 정작 혈액을 전체의 5%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1위는 장으로 혈액의 30%를 소비한다. 2위는 신장으로 20%의 혈액을 사용한다. 3위는 뇌와 골격근으로 15%이다. 뇌의 중량이 몸 전체의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히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장과 신장으로 이 두 장기야말로 장기의 시간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즉
늙기 쉬운 장기인 것이다. 장수하는 사람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사가 완만하다. 그야말로 신장은 노화의 속도, 즉 장기의 시간을 가르쳐주는 시계인 셈이다. 원래 여성은 남성보다 장기의 시간이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7년의 수명이 더 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여성 호르몬의 위력은 바로 혈관을 강화시키는 것에서 발휘된다. 하지만 여성은 폐경을 맞이하면 머지않아 중성화된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동맥경화가 단숨에 진행된다. 2010년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 인셉션이 호평을 받았다. 디카프리오의 인셉션 팀은 표적이 된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꿈을 꾸게 하거나 아이디어를 훔칠 수 있다. 그리고 꿈속에서 다시 꿈을 꿈으로써 뇌 속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 자신들의 목적을 완수한다. 꿈속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현실 세계의 20분의 1이 되고 꿈속에서 꿈을 꾼 경우에는 다시 20분의 1이 된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가 이 영화를 보고 감탄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뇌가 느끼는 가상의 것이며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애초에 인셉션이라는 타이틀도 상대방의 뇌 속에 어떤 아이디어를 심어 넣는 것을 의미하여 붙여졌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면에 의해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면은 뇌를 시작으로 모든 장기의 휴식 시간이다. 휴식이 시간의 흐름을 늦추는 중요한 인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긴장하는 것, 즉 스트레스야말로 장기의 시간을 앞당기는 요인인 것이다. 그런데 스트레스란 무엇일까? 인체 생리학자 한스 셀리에는 20세기 초 스트레스 학설을 제창했는데 스트레스란 어떤 자극에 의한 신체의 비특이 반응이라고 정의했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몸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반응한다. 가해진 자극이 크면 클수록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도 강해져 몸에 걸리는 부담도 커진다. 셀리에는 바로 거기에 다양한 병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즉, 평소와 같지 않다고 뇌가 판단했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뇌는 스스로 이변을 느낄 수 없다. 몸에 가해지는 자극은 뇌 이외의 여러 장기에 직접 가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장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장기가 평소와 다르다고 판단하면 그 정보를 뇌에 전달한다. 뇌는 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나서야 긴장한다. 그런 다음 각 장기에 잇따라 스트레스 반응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해서 뇌의 긴장감이 온몸의 장기에 전달되면 장기의 시간이 앞당겨진다. 신장은 우리 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노폐물을 처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장기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각각의 장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를 잘 분배하는 일이다. 신장은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골수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만들도록 자극한다. 또 레닌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혈압을 올려 심장과 협조하여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적혈구가 분배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장과 심장은 동료 장기이다. 신장은 산소 부족 상태에 극도로 민감하다. 산소가 부족하면 그것을 스트레스로 느껴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한다.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신장의 시간은 빠르게 진행되어 그 결과 고혈압이나 만성 신장 질환에 빠진다. 한편 장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과식이다. 과식의 결과 흡수해야 할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장은 초조해져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 스트레스 반응의 결과가 비만이나 당뇨병을 초래하는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최근 고지방식을 먹인 동물은 이른 단계에서 장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염증은 전형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다. 장과 신장은 함께 피로해지기 쉬운 장기이다. 사실 신장결석이 발생했을 때는 신장이 아픈 것이 아니다. 나도 신장 발작을 겪은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신장이 아닌 배가 아프다. 처음에는 식중독이라고 생각했는데 구토 증상도 있고 오렌지색 소변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제야 신장결석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다. 신장은 자신의 위기를 동료 장기인 장의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장 기능도 떨어진다. 최근 신장 기능이 약해진 사람은 심장뿐만 아니라 장 기능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신장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신장 장애가 심해지면 투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신대체요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신장을 대신하는 치료법이라는 의미이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빈혈이 생겨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금방 숨이 찬다. 이것은 몸속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장에 공급되는 산소량도 줄어 이것이 심장을 더욱 약화시킨다. 앞서 말했듯이 신장은 산소 부족에 민감하며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만들게 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에리트로포이에틴이 만들어지지 않아 빈혈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식욕도 사라져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빈혈, 호흡곤란,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이 두드러지면 괴롭지만 의사는 환자에게 이제 신대체요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환자 중에 갑자기 빈혈이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소화관에서의 출혈이다. 내시경으로 살펴보면 위나 십이지장에 궤양이 있거나 대장 폴립이 생겨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대장 폴립은 방치하면 암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이미 암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또는 대장 개실, 대장벽이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질환에 의한 출혈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도 발생하는 병으로 왜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서 소화기 출혈이 유독 많은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내시경으로 살펴봐도 위나 대장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에서 혈액 투석 중인 환자들을 캡슐 내시경으로 검사해 봤더니 출혈이나 별다른 증상이 전혀 없는 환자라도 그 절반이 소장에 어떤 병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껏 블랙박스였던 소장에 병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왜 장에는 이변이 생기기 쉬운 걸까? 그 이유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관의 작은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장의 움직임이 이상해져서 출혈이 생기기 쉬워진다. 이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장 기능도 함께 떨어진다. 이 혈관 확장증이라는 병은 굉장히 성가신 병으로 출혈이 생긴 부분을 레이저로 찢어도 또 다른 부위의 혈관이 확장되어 출혈을 반복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수혈을 받아야 하는 환자도 있다. 17살에 에이즈에 감염되어 34살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프랑스 여배우 샤를로트 발랑드레의 타인의 심장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16살을 갓 넘긴 1986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붉은 키스로 은곰상을 수상한 그녀는 다음해 행복의 절정에서 추락했다.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에이즈 치료제 지도부딘의 등장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 부작용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험난한 인생이지만 그런 그녀에게 더욱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이식 수술을 받은 지 2년째 되던 날
그녀는 갑자기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다. 맹렬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죽게 되는 꿈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자신이 이식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같은 날 자동차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젊은 여성의 장기가 적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파리에서 이루어진 심장 이식 수술은 그녀의 수술 한 건밖에 없었다. 물론 기증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그녀에게 이식된 심장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성의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의 남편과 친해져 자신의 기호가 그 여성과 비슷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장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은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일화는 장기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의 책에는 내가 의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것은 이식된 장기의 변화이다. 그녀에게 이식된 심장은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약의 부작용으로 심근경색을 일으켰다. 보통 심근경색을 일으키면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격렬한 흉부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을 일으켜도 통증을 느끼는 것은 고작 3%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실은 여태껏 내가 이야기해온 장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신경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외과 의사는 수술 시 절단한 혈관을 세심하게 이어붙인다. 그렇지 않으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장기가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혈관과 비슷할 정도로 빽빽이 펼쳐진 신경은 절단 후 그대로 방치된다. 심장 이식 환자가 심근경색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심장과 연결된 신경이 절단되어 심장의 통증이 뇌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때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즉, 절단된 신경이 재생되어 이식한 심장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이식된 심장이 자신의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 끊어진 신경을 되살린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뇌는 이식된 장기의 기억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녀가 자동차 사고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수술 후 2년이 지났을 무렵으로 절단된 신경이 재생되어 재기능을 하기에 적당한 시간이다. 따라서 그녀의 체험은 의학적으로도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있다. 장기의 시간의 흐름을 늦추면 장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흐름을 늦출 수 있을까? 장기는 각자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신경이나 호르몬을 통해 차례차례 뇌로 생각한 것을 전달한다. 뇌가 조정 역할을 하며 다른 장기에 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장기는 서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뇌가 휴식을 취하고 감각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장기의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가속되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임시방편의 휴식이 아니라 뇌가 보다 오랫동안 보다 안정된 컨트롤 타워 감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뇌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사건을 자주 경험하고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후속 유전학에 의한 좋은 기억을 유전자에 고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리의 뇌는 장의 길이가 이전보다 짧아지면서 비약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장이 짧아지게 된 것일까? 그것은 진화 과정에서 장이 엄청나게 많은 장내 세균을 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장 속에는 그보다 많은 100조 개의 이상의 세균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 무게는 무려 1kg에 달한다. 자신의 몸무게라고 생각했던 체중에서 1kg이 세균의 무게인 것이다. 우리는 풍부한 장내 세균을 기를 수 있게 되면서 소화와 흡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내 세균과 공존해 나가기 위해 장의 면역 기능이 발달했다. 그 결과 다양하고 풍부한
때로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음식도 과감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영양가 높은 음식을 단시간에 소화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지나치게 긴 장은 필요가 없어졌으며 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혈액의 양도 줄어들었다. 장으로 가는 혈액이 줄고 남은 혈액을 뇌로 보낼 수 있게 되면서 뇌가 점점 커진 것이다. 아름다움을 느끼면 장기의 시간이 느려진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좋은 기억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뇌를 지속적으로 휴식할 수 있게 만들어 장기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한다.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장기의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 수 있으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것이다. 태고적부터 언제까지나 아름답고 싶다고 바라는 것은 여성의 천성이며 특권이기도 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름다움에 훨씬 민감하다. 흔히 여성의 시선과 남성의 시선은 다르다고 하는데 나는 남녀가 보고 있는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겨우 알게 되었다. 남성은 뭔가를 볼 때 좌우 어느 한쪽 뇌의 일부가 활동하여 단 하나의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수렵을 나가 드넓은 초원에서 도망치는 사냥감을 정확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습성이라고 여겨진다. 여성은 좌우 양쪽의 뇌가 동시에 활동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해부학적으로도 여성의 뇌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고 불리는 신경섬유의 수가 남성에 비해 많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아름다움은 균형 감각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면 감지할 수 없다. 애초에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아름다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이유도 아름다움을 예리하게 감지하여 뇌를 쉬게 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결혼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여성은 한참 전에 했던 부부싸움을 기억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따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은 불쾌한 기억을 대뇌 피질에서 처리하여 확실하게 언어화한 다음 장기 기억으로 처리한다. 이에 반해 남성은 편도체에서 단기 기억으로 취급한다. 즉 불쾌한 일은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부부싸움 후 80%는 여성이 시작한다는 통계가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고 하면 여성의 경우 그 반응이 뇌 전체에 파급되어 버린다. 그러면 감정적이 되어 싸움 모드에 들어가기 쉽다. 반면 남성은 문제를 가급적 축소시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남녀의 이 같은 위기 관리 능력 차이는 아마도 생물이 쥐냐해온 긴 역사 속에서 아이를 낳아 오랜 시간을 들여서 키워온 여성의 역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 방편으로 적당히 넘겨버리는 태도로는 제대로 된 육아를 할 수 없다. 여성이 강인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성이 횡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여성은 동료를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뛰어나다. 애초에 여성 호르몬에는 타인의 안색을 살피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밝혀졌다. 터너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 유전자가 실려있는 염색체는 46개 23쌍이 있다. 남녀를 결정하는 염색체는 성염색체라고 하며 남성은 XY, 여성은 XX이다. 그런데 터너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X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 난소가 발달하지 않고 생리도 없어 불임이 된다. 현재 불임 치료에서 난자 제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터너 증후군 환자가 이 불임 치료의 대상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터너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얼굴 표정, 특히 겁에 질린 표정과 화난 표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여성 호르몬이 타인의 안색을 살피는 작용과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안색을 살피는 능력과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능력은 매우 밀접하다. 실제로 터너 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뇌에서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뇌 변형계에 속하는 안화 전두의 비대가 관찰된다. 장기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제6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스스로 기분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동심으로 돌아갈 시기인 것이다. 최근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늘어 인지장애나 치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뇌가 오랜 삶 속에서 실시해온 과도한 정보 입력을 감지하고 파산해버린 상태일지도 모른다. 내 임상 경험에 따르면 인지장애가 발생하면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다는 얼굴로 장수하는 경우가 많다. 젊을 때는 자세, 노년에는 호흡. 장기를 단련하는 데는 무사도가 큰 도움이 된다. 무사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련법은 자세와 호흡이다. 두 가지 모두 장기의 시간에 매우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근력이 저하되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몸의 각 부위의 체중을 얼마나 잘 분배해서 지탱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일상생활 속 기본 자세가 큰 영향을 미친다. 균형이 잡히지 않은 자세는 어느 한쪽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장기들의 부조화를 만들어낸다. 한쪽 무릎이 상하면 반대쪽 무릎에 체중이 실려 그쪽도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부터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중국의 기공에서는 자세를 바로 잡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정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세가 나빠짐과 동시에 걷는 속도도 느려진다. 비만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40대 후반부터는 의식적으로 걷는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을 권한다. 또한 의식적으로 다리를 높게 들어서 걷도록 하자. 심호흡은 흥분된 신경을 순식간에 가라앉혀주는 방법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호흡은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게이오 대학병원에서는 호흡 재활 의학으로 다음과 같이 지도하고 있다. 1. 마음속으로 1, 2, 3, 4, 5까지 천천히 세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2. 1, 2, 3, 4, 5, 6, 7, 8, 9, 10까지 세면서 숨을 내뱉는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과 내뱉는 시간은 1대2로 한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린다 해도 당황하거나 부산 떨지 않고 등을 쫙 펴고 차분하게 호흡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읽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